그래서 이번 대선은 한국 현대사 100년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그런 대선이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친일파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정부 수립을 했죠. 자, 근데 프랑스 예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나치 부역 기간은 2년 6개월입니다. 근데 나치가 물러나고 나서 나치 부역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예. 신문사 사장부터 죽였습니다. 언론인부터. 그래서 그 80년대까지 추적해서 예. 발본색에서 실제로 정치적 생명을 끊은 게 아니라 신체적 생명을 끊었어요. 예. 죽였어요. 예. 자,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계속 과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사람 색출해가지고 처벌하고 척결하고 이제 그만하자. 우리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자.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국민대 통합 차원에서. 그래서 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실제로 이승만 초대 내각을 보면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주류 세력들은 친일파들이었죠. 예. 그래서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했어요. 반민특위 실패. 반민특위 실패.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귀국하면서 가슴속에 품고 온 김구의 살생부 명단이 있습니다. 263명. 이게 이제 2000년 월간중앙 8월 특종 대발굴로 이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는데 여기 보면 조선일보 방응모, 동아일보 김성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263명은 극악한 친일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백범 김구의 살생부인데 오히려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하죠. 그러면서 한 명도 척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4.19 때도 5.18 때도 87년 유언항쟁 때도 그 운동의 주체,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실제로 아웃사이드로 다 밀려나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촛불 국면과 맞닿아서 대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촛불 국민,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이명박 박근혜 부역 세력도 척결하고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친일 잔재, 유신망령 이런 역사적 적폐들을 청산하는 그러한 한국 현대사의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대선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폐 청산 이것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여느 때는 없었던 그런 대선의 시대 정신이지 않겠는가. 그럼 친일 잔재 청산하고 또 다른 적폐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얘기도 많이 하던데 예를 들면 최순실 같은 경우가 자기가 피땀 흘려서 노동의 대가로 번 돈이 아니고 국민 세금 가지고 다 이거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했으니 최순실 재산 환수법 특별법으로 해서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 전두환 재산 몰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재용 같은 경우 재산이 8조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땀 흘려서 노동한 대가로 번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 뭐 8억이나 되겠냐. 80억이나 되겠냐. 나머지 부분은 불법적으로 상속 증여한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세금을 매겨서 환수하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 초기에 실제로 힘 있을 때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노무현 참여정부 때 과거사 청산 이런 거 했잖아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러면서 인혁당 다 무죄 때리고 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잔재, 적폐 이런 것을 이번 새롭게 구성될 출범하게 될 정권 교체된 민주정부에서 이런 적폐 청산 이런 것을 다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방금 정 의원님께서도 이런 적폐 청산하려면 힘이 있을 때 정권 초기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또 요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네. 제가 문재인 대표한테 언제 기회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번 대선은 연습생이 들어가면 안 돼. 예. 인수위기간도 없어. 예.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증을 받는 순간 국가 원수예요. 예. 국군 통수권자야. 예. 연습할 시간도 없어. 예. 그러면 이번 대선 때는 미리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문재인 대표가 계속 말을 해야 돼. 왜냐면 많은 국민들이 대선을 치르지만 실제로 인수위가 없는 과정 곧바로 국가 원수가 되고 국군 통수권자가 된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많이 인식하지 못해요. 저는 이것을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문재인 대표한테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권 초기에는요. 정권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 허니문 기간에서 해버려야 돼요. 마치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하나의 척결하고 막 금융 실명제하고 그리고 부정 축제달 있잖아요. 다 잡아들이고 구속 수사하고 재산 뺏고 한 거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뭐 취임 당시 여대 야수였고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여소 야대가 될 아니, 테니까. 그러니까 여소야대라는 것은 법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네.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제 말은 집권하면 국민의당하고 정의당 정도하고는 손 잡아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문 대표가 또 뭐 연정 비슷한 얘기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건 이제 좀 위험한 추론인데 예. 국민의당이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 되는 건 그꼴을 어떻게 보냐. 특히 박지원 대표 같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현실적인 정치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근데 본인도 죽는 길로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의 우위가 보이고 그리고 문재인을 계속 해방났을 때는 호남에서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럴 것 같아 저는. 이런 여론이 돌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협조할 것이다. 문재인 대표와 손 잡을 수는 예, 있다고 봐요. 그런 가능성을 저는 완전 닫지는 않고 열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추론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의원이 모자라가지고 사실 뭐 당시 한나라당에서 데리고 오고 해갖고 뭐 의원 빼가기냐 하고 욕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예. 저를 고소한 모욕죄를 고소한 트윗 6개를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근데 나 참 그러니까 실소를 잘했어 내가. 뭐냐면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박지원은 노태우다. 트윗의 제목이거든요. 김대중 빼고 다 모이라고 했던 3당 합당. 이제는 문재인 빼고 다 모여라 하는 것을 김대중의 문화생인 박지원이 어떻게 노태우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노태우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당신이 그거야. 노태우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의견 개진인데 이게 사실 적시 아니기 때문에 네.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거든요. 더한 명예훼손해도요 공의는 안 되더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거야. 박지원 대표의 기자회견 한 거 있잖아요. 2대1인가? 그것을 캡처해가지고 김무성과 연대 가능성 있다. 뭐 정체성 인정하고 그래. 의견이잖아요, 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니 이명박근혜 부역 세력을 책결해야 되는데 그들과 다시 손잡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다. 마치 해방정국 때 친일파와 손잡고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줬던 것 같고 뭐가 다르냐. 이런 트윗이야. 근데 이게 그렇게 아팠나 봐. 본인이 아프니까 할 수 없는 네. 거지. 그래요. 자 적폐에 대해서 할 얘기 없죠 이제 더. 더 할까요? 아니요.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고현우 중고차. 중고차 필요하신 분 고현우 씨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광고가 하나 왔죠. 숭실대학교에서 동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팟캐스트에 광고를 내셨습니다. 아, 진짜요? 예, 숭실대 동문의 시국선언. 멋지다. 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었던 80년 학번들이 주축이 되어서 30년 만에 새로운 방식으로 모금과 평화시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그럼 여러 팟캐스트를 다 지원하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멋있다. 1938년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폐교를 당하면서까지 지켰던 이 나라를 몇 명 되지도 않는 사악한 무리들이 국정을 농단한 것에 심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멋있다. 예, 이번 선언에서 이재용의 구속수사와 우병우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국정농단의 주역들을 처벌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동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음만 함께한 동문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본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장인어른 숭실대 출신인데 여기 참 같이 참여했나 모르겠는데. 숭실대 한번 오세요. 이제 동문들. 한번 오셔요. 숭실대 한번 뵙고 동문들 싶습니다. 성실하기도 하네. 그러니까. 아니 예. 이렇게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건 멋있지 않아요? 아 그것도 돈을 모아서 팟캐스트에 우리 의견을 그러니까요. 얘기한다. 야 멋있네요. 난 손수 멋진데요? 변호사. 네. 민족고대는 계획 없어요? 민족고대? 수뇌부를 잘 몰라서. 수뇌부를 민족건대는 제가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근데 고대에 대한 네. 김연아 관련 네. 유머 알아? 이명박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예. 뭐예요? 저만 연구- 모르나요? 고연전을 했대요. 이게 네네. 이제 인터넷 그 네네네. 우스갯소리인데 네. 그 고대에서 딱 그런 거야. 우리는 김연아 있다? 아, 이렇게 한 거야. 아, 이렇게 이게 합니다. 연대에서 기가 죽은 거야. 그래서 연대에서 다시 프레카드 걸었잖아. 네. 우리는 MB 없다? 네. 그래서 연대가 이겼다는 거야. 아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예, 실제 일입니다. 아 진짜요? 실제로 고연전에서 있었어요? 네, 실제 일입니다. 패러디가 아니구나. 네. 5년 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실제 있었죠. 정 의원님. 나는 그거 보고 있잖아. 5년보다 한참 전이죠. 아 그래요? 네. 네. 기발하다 이렇게 생각했어. 고연전 얘기하니까 연구전 하니까 그게 생각나네. 옛날에는 3, 4 체육대회 했잖아요. 네. 육군, 지금도 육사.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텔레비 생중계하고 막 그랬어. 아, 삼각체. 배양전도 있었어. 배제하고 양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군사 문화가 그래서 뭐
박사위의 네. 육사위의 여사, 이순자 여사, 뭐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지금 같으면 이제 패러디지. 네. 근데 그때 전두환이 골키퍼 축구선수였어요. 네. 육사. 한 골 다 진짜요? 먹었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여튼 3, 4체육대회가 그때 유명했어요. 생중계가 되는 그러니까 군사문화지. 군사문화니까. 그래요.